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1735포인트, 코스닥이 497로 장을 마쳤는데요. 장 초반 코스피가 175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2%나 급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장 상황은 잠시 뒤 검투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식 고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고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 후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검투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장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장중 코스피 지수가 1750선을 터치하면서 연중 최고치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는데요.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장 초반에는 미증시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 하늘에 날씨만큼이나 좀 청명하게 주가가 아주 기분 좋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좀 수급적으로 좀 살펴봤을 경우에 이런 상승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개인들로부터 좀 나오면서 한 3천억이라는 좀 많은 좀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좀 반대적으로 외국인들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는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가 기관마저도 좀 매도를 전향을 했고, 장중 이제 중국 상해 지수의 지수 하락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강보합권에서 마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 자체는 일단은 이어갔고요. 이제 내일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연중 최고치 이제 1757포인트 돌파 여부를 내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추가적인 상승 쪽에 좀 더 좀 무게가 좀 실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내일 외국 개인들이 얼마나 매도 물량들을 좀 줄여주느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미증시가 얼마나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느냐, 이것이 내일 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장을 좀 유심히 좀 지켜주시면은 내일 장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작전을 짜보겠습니다. 검수사님,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오늘 외국인들도 2,900억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한 5,900억 정도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수의 상승은 내일 같은 경우에 혹시나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큰 틀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기존의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꾸준히 조정을 받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종목들을 보유를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오늘 장중에 좀 특이한 사항들이 좀 포착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대형주가 많이 가니까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급들이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군으로 조금씩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1, 2주 후쯤에는 코스닥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중소형주의 테마장 혹은 코스닥장이 조금씩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원자력 관련 수주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코스닥의 테마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가격 면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 주가 면에서도 상당히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하기 어렵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테마주 혹은 코스닥에서 IT와 자동차의 부품들과 연결된 그러한 실적들이 바탕이 된 우량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닥에서 테마 종목들을 공략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전업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코스닥 테마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가끔씩 HTS를 켜거나 주식의 수익률을 확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떤 수주가 있었다더라, 혹은 2차 전지가 간다더라, 뭐 이런 뉴스만으로 듣고 주위 사람들의 얘기만을 듣고 종목들을 공략하실 경우에는 상당한 좀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상기를 하시고 코스닥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장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API 오픈 정책을 통해서 구글과 협력하여 싸이월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업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어제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SK컴즈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추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또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업을 알고 투자를 생각하는 고수의 투자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업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뭐 현대차, 기아차 최근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추세 자체는 좀 살아있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현대 기아차와 연관된 부품 업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이름은 세방전지라는 회사입니다. 예. 세방전지는 배터리 업체잖아요. 예. 정부가 최근 2차 전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가 또 증권가에서도 차세대 전지 시장의 수혜주가 바로 이 세방전지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검투사님께서 세방전지에 대한 기업 분석을 자세히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검투사님, 예. 기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이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한 4가지의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틀을 알고 제가 소개하는 것들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어떠한 그 실적들을 올리고 있는지 재무 구조를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들이 앞으로의 그 특이사항들 그리고 전망성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있고, 네 번째는 이러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지금 매수 구간이냐 매도 구간이냐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납축전지과 관련해서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2차 전지와 관련된 테마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자동차주가 지금 상당히 가고 있는데 자동차주와도 연결이 되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과학적인 능력들을 다 동원을 해서 확률상 높은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요소들, 변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교집합들이 형성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방전지는 자동차와 2차 전지와 연결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앞으로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납축전지 분야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세계 5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그 생산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대를 분해에 장착할 수 있는 그 납축전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쪽에는 이제 420만 대 정도 그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공급 능력 면에서는 상당한 그 기술이나 그 용량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국내외 그 납축전지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이 실제로는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재무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죠.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세요. 검투사님, 재무 상태 어떤가요? 예, 일단은 그 매출액을 놓고 보면은 이제 1,900억 정도 1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1,900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동기 대비해서는 한 54%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80억 정도를 해가지고요. 한 14%, 당기순이익도 한 12% 이상의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비성수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증가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2분기, 3분기도 상당히 이것보다는 최소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상으로는 실적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3, 4분기가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장성이 더욱더 남아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주가의 상승은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2분기보다도 3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기업의 또 성장성, 미래에 어떤 일을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예, 일단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다시 2가지 정도는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거 2가지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수출하는 업체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환율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납축 전지를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납이 그 제품에 차지하고 있는 그 원가 비율 자체가 상당히 매출액 대비 높기 때문에 이 납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받는다. 납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수익성은 감소를 하는 것이고 납 가격이 떨어질 때는 수익성은 증가한다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 2가지 정도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그 마진율 면에서 납축전지 그 생산 비중 자체가 그 시설을 확대를 하면서 시설이 확대가 되면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라든지
원가 면에서 좀 다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원가가 낮아지면 수익성은 더욱더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 비중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납 가격 하락 부분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6월달 놓고 보면 이제 납 가격이 톤당 1698달러 정도를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4월달 정도를 세 달 뒤죠. 세 달 전이죠. 세 달 전 같은 경우에 톤당 2200달러 정도 되니까 한 600달러 정도의 납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톤당. 그렇다면은 600달러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납을 수입했을 경우에 그 갭은 더 벌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수익성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겠고, 이 세방전지가 여기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가격이 다운된 이후에 납 가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올라가게 마련이니까, 가격이 다운됐을 경우에 재고 물량들을 미리미리 좀 쌓아놔서 가격이 상승됐을 때도 다운되었을 때 그 재고 물량들을 사용을 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2분기, 3분기에는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를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4월달, 5월달에 매수한 그 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물건으로 만들어지고 수출이 되었을 경우에 수익으로 잡히는 거는 2달 정도에서 한 3달 정도가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후행성 지표기, 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분기, 3분기는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부분인데요. 그 수출 자체가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6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국가도 몇 개국이신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 100개국이 넘어갑니다. 예. 그렇다면은 엄청난 그 국가에 수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놓고 봤을 경우에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평균 환율이 1143원 정도 1분기에 좀 잡히고 있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환율이 한 1161원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이제 평균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환율이 10% 상승했을 경우에 세방전지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3% 정도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한 1.6% 정도 영업이익률이 상승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상향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자체가 탄탄하게 안정화 구조가 갖춰졌을 경우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원달러 부분들은 원화 가치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 때 원달러 부분들은 이제 세방전지에 좀 악재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상기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납축전지가 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납축전지가 있는데 자동차용 납축전지보다는 산업용에 들어가는 납축전지에서 수익성이 더 많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쪽으로 그 수익성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에서 니켈 수소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니켈 수소전지라고 만들었을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존에 만든 그 납축전지하고는 부피면에서 5분의 1 크기로 작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부피가 작아지니까 자동차가 됐든지 산업용에 사용을 하든지 공간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따라서 수요 자체, 메리트도 기타 경쟁사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높아지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전방산업 자동차, 이제 자동차에다가 납축전지들이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신차에 이 세방전지가, 납축전지가 다 장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기사인가요? 어저께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자동차의 그 세계적인 그 수요 자체가 일단은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차지하는 비중, 전체 대수 판매는 줄어들더라도 그 자동차 업계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차를 들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무튼 이런 그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방전지는 뭐 현대 기아차에만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에도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의 신차에 탑재되는 그 비중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납축전지가. 그리고 신차 말고 앞으로 신차가 이제 연차가 되면서 구형이 되었을 경우에 그 교체하는 배터리로서 상당히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차 대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래도 기존에 남아있는 기존에 샀던 차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방전지의 납축전지에 대한 수요는 뭐 신차와는 별개로 수익성과는 좀 무관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요 세방전지를 매수 여부를 좀 타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투사님께서는 세방전지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일단은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앞서서 재무제표 상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었는데요. 안정적인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현재 이 세방전지의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자, 검투사님께서는 주가 수준, 현재 주가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관심 갖고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세방전지의 그 기술적 분석을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방전지 지금 현재 그 지점이 어떠한 지점이냐면 과거에 09년도 때 보여주었던 그 저항 구간대에 09년도에 위치했던 이 저항 포인트 구간대에 다다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추세 자체로 놓고 보면 이 추세가 상당한 상승을 보이면서 아주 완만하게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저항 구간대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 포인트 구간을 과거에 보여주었던 이 포인트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은 충분히 신고가 경신과 함께 35,000원 이상의 그 목표가는 좀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변곡점이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매수 시점대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 자체가 5일 이동평균선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 주가가 시초가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던 하락으로 출발을 하던 좀 보시면서 5일 이평선 정도 구간대에서 하단부 정도에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정도 대에서 살짝 이탈이 될 때 물량들을 한번 매수를 좀 해주시면은 뭐 짧게라도 단기 수익 실현을 좀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일단은 좀 매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제 연기금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지속적인 매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 외국인들이 센지 연기금이 센지 그건 지켜봐야지 하는 거고 제가 경영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적극적 이제 요즘 같은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너무 상승폭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언제 매수해라 언제 매도해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좀 굳이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5일 이평선 5일 이동평균선 정도 하단 이탈되는 지점대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5일 이동평균선 하단부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매수한 시점부터 다음 날까지 지켜봤을 경우에 그 추세 자체가 좀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 자체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조정은 뭐 한 20일 이평선 정도 되는 한 28,000원 정도 8,9,000원 정도 때까지 하향 이탈될 가능성 빠졌다가 조정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손실을 키워나가느니 일단 매수를 해보시고 더 빠지면 1%가 됐던지 2%가 됐던지 일단은 손절하시고 다시
바닥 찍고 반등하는 이동평균선 그 구간대에서 한 28,900원 구간대에서 재매수를 한번 해보는 그런 좀 전략을 치고 빠지는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세방전지에 이미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관심 갖게 된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검투사님, 예. 지금까지 전해주신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고려해보면 좋겠다 하는 조언이나 유의점 같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언급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상황보다도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내가 그 보고 있는 그 HTS 창의 세방전지를 관심권에 일단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시점을 제가 어떻게 잡느냐가 그게 가장 그 관건인데요. 요 매수 시점을 지금 뭐 연기금하고 외국인들하고 이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느냐? 그걸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연기금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면 오히려 좀 외국인 쪽보다는 좀 그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중장기적으로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 뭐 2%, 3% 개인 투자자들처럼 그렇게 수익을 내려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뭐 중장기 투자를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빠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일 이평선 하단부에서 매수를 해보고 더 빠지면 손절하고 다시 밑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 분석 속에 숨어있는 주식 투자 법칙. 오늘은 검투사님과 함께 세방전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및 산업용 납축전지를 생산하는 국내 1위의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세방전지, 2번 도화지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검투사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투사님, 네. LG생명과학부터 볼 텐데요. 일단 어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주가 흐름 정도만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어저께는 예. 뭐 소폭이지만 수익이 나던 것이 오늘 또 0.6% 정도 빠져서 아직까지는 수익인가요? 예, 수익권이네요. 예, 아직까지는 예. 수익권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주가 자체를 좀 보니까 뭐 그다지 큰 폭의 하락은 좀 발생이 되진 않고 계속해서 이 구간대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바닥 다지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48,300원 정도를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빠지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 더 빠진다 그러면 밑에서 잡을 수 있으면 더 잡으시면 되겠고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니까
이 종목은 뭐 크게 매수가에 구분하지 마시고 물량들을 한번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 보시면은 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종목 들어가시면 좀 속 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성질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집을 좀 하지 마시고요. 좀 느긋하게 끌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아무 때나 이 박스권 안에서만 좀 매집을 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어서 한화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화가 1.6% 오르면서 매수해 보자는 그 가격대에 오질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는 말자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덧붙여 주시고 계십니다. 검투사님. 예. 한화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냥 뚫고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추세 자체로 놓고 보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LG생명과학하고 좀 비슷합니다. 좀 패턴 자체가 추세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의 그 악영향들이 좀 반영이 되고 이렇게 충분히 빠진 구간대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졌을 경우 이제 바닥 찍고 올라와서 지금 바닥 따지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가져와 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대에서 매집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는 48,000원 이하를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48,000원대 이하를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 장중에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한 호가라도 더 싸게 좀 잡아드리게 하기 위해서 매수가를 조금 더 낮춰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같은 경우에 48,500원 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사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분위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매수가 38,000원은 안 주고 그냥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 지금까지 검투사가 제시해 드렸던 그 매수가는 다 머릿속에 있는 건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시고요. 39,000원 정도 때, 39,000원 정도 때 전후로 해가지고 더 빠지면은 분할 매수로서 물량들을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9,000원대가 온다. 그러나 그때 매도 물량들이 나와서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빠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차곡차곡 물량들을 매집을 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39,000원대로 매수가를 좀 상향을 해 드리니까 이 종목은 잘 들고 계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수는 하지 마시되 어차피 지금 분위기는 갈 것 같으니까 물량들을 장중에라도 39,000원 정도 오면은 나눠서 좀 사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를 기존에 38,000원 이하에서 사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3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39,000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검투사님. 예. 어제 포트에 편입하고자 고려하셨던 신화인터텍이요. 오늘 큰 조정이 없어서 오늘도 역시 매수 가격에 오지를 못했거든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너무 저가 매수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00-300원을 남겨놓고 한 400-500원 남겨놓고 매수가를 못 잡고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질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0% 고가에서 좀 10%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 시점대라면 제가 봤을 경우에 오늘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간 자금들도 있으니까 조금 빠졌다가 차익 실현들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러한 전략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14,600원 전일 캔들의 딱 절반 되는 요 14,600원 정도 때부터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 15,100원으로 마감을 했고 14,900원대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전일 캔들의 상단 부분 아주 전일 10% 이상 상승했는데 상단 부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매수와 매도 간에 아주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매수 쪽에서 더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캔들의 상단 부분에서 형성이 됐고 이러한 분위기라면 더 추가 이탈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쪽에 좀 더 그 확률이 좀 높아졌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 보신다면은 매수가를 좀 더 상향을 해서 한 15,000원대 정도, 1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십시오. 매수를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로서 물량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서 그나마 좀 고점대에서 검투사가 추천해드린 가격대 이상에서 사는데 그래도 주가라는 것은 모르는 거니까 위험에 대비를 해서 한 방에 물량들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차곡차곡 빠지는 거 보면서 더 살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15,000원 밑에서부터 매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새롭게 포트에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매수가를 주지 않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예. 지금 인터플렉스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추세 자체를 강한 상승을 보이고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을 좀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만원에서 한 2,500원대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FPCB라고 해서 플렉서블 PCB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 스마트폰이 용량 자체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FPCB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핸드폰에 그 FPCB가 들어가는 부품 개수로 놓고 보면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에는 10개 이상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한 부품 수로만 놓고 보면 3배 이상 좀 들어가고 당연히 수익도 3배 이상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연출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도입 단계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수요 자체가 지금 이제 기존에 쓰던 핸드폰 자체가 이제 서서히 교체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과도기에 왔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성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FPCB 자체가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LED TV 쪽에도 좀 들어가면서 LED TV도 지금 도입 단계입니다. 그 보급이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FPCB에 대한 수요는 그 다각도로 진행이 되면서 수요의 증가도 그 상당히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가 상승을 올리기 위해선 뭔가 좀 쇼킹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지금도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죠? 좀 부담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 상당히 부담돼요. 근데 요즘 거의 대부분의 좀 종목들이 좀 실적 좋다 하는 종목들은 다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저도 고르다 조금이라도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을 들고 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주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쇼킹한 그런 재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모토로라 같은 데 부품들을 납품을 그렇게 하는 회사인데요. 저도 애플의 그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애플사의 하반기쯤 돼가지고 FPCB라는 그 FPCB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납품의 그 크기, 납품 계약의 그 수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단지 애플과의 그 계약을 한다라는 그 재료만으로도 한 단계 이 주가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터플렉스를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요거 말고도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열사인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 상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계열사가 이제 상장을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그 호재들이 좀 남아 있고요. 또 시그네틱스가 이제 영업 이익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돼서 지분 평가 이익도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켜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 빠지면은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제로 깔고 가는 건데요. 지금 현 구간대에서 주가가 더 빠지면 추세는 조금 큰 조정 자체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매수를 하지 마셔야 되겠고 제가 매수가를 제시해드리면 매수를 하시더라도 파셔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종가 22,2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만원대
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2만 원대부터 매수를 해 보시고요. 매수하실 때 보통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면서 LG생명과학도 그랬고 하나도 그랬고 신한인터텍도 그랬고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비중 자체를 뭐 20% 30%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비중을 20% 30% 제시를 해놓고 주가 자체가 빠지면은 손실의 발생 가능성들도 좀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상존하기 때문에 일단은 2만 원대 정도에서 소폭의 수익만 누리더라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중은 10%, 좀 많으면 최대 15%까지 해서 요 비중을 들어가시는데 분할 매수로서 들어가셔가지고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셔서 수익을 실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18,8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손절가는 한 5% 안쪽으로 해가지고 18,800원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거 확실하게 지키시고 종목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검투사님께서 새롭게 추천하신 종목은 인터플렉스였습니다. 향후에 검투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제일모직 갖고 계세요? 네. 예. 매수가가 예. 93,400원이고 25%입니다. 93,400원에 25%. 예. 오늘 종가가 딱 93,400원이네요? 네, 제가 사고 많이 예. 빠졌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예, 회복이 됐습니다. 예, 일단 안심이시겠어요? 예. 예,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네. 예, 검투사님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검투사님. 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 전략이 맞는 종목인지 좀 봐주세요. 지금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조금 과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저항 구간 때만 좀 돌파가 돼가지고 추세 자체만 좀 형성이 된다면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모직 자체가 여러 가지 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관심권,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상당한 그 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관심권에 아주 관심권에서 과열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수익 실현 매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은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상승 여력 쪽에 더 포커스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게 되면은 주가가 가더라도 빠지면은 일단은 수익이 나는 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빠진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하시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굳이 뭐 파실 필요는 없고, 빠질 경우에 매수가 이하로 내려오기 전에 좀 매도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되면 일단은 좀 수익 실현하는 그런 방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는데 일단은 그 뉘앙스만 잘, 아웃라인만 좀 캐치를 잘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이름만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제일모직이라고 하니까 이제 패션 업체에 뭐 빈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생각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 내부를 뜯어놓고 보면 좀 이름을 뭐 IT 쪽 회사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 의류 쪽보다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수익성이 증가가 되는, 뭐 제일모직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과 관련된 그런 계열사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었을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그 3, 4분기 실적 자체는 뭐 상당히 증가
할 것이라는 것은 좀 당연한 것이고,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좀 주가가 올랐죠. 이 시점대에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식을 좀 하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집중 매수가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에 의하면 과거에 이제 또 요 구간대, 저항 구간대에 왔습니다. 93,700원 구간대부터 좀 횡보하던 시점대에 구간에 왔기 때문에 요 시점대에 물량들이 좀 있겠죠. 당연히 횡보를 했으니까. 요 시점대를 지금과 같은 오늘과 어제 보여주었던 패턴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95,000원이 그냥 훌쩍 돌파가 된다. 내일이 됐던지 모레가 됐던지 95,000원 훌쩍 돌파된다면 뭐 수익은 뭐 엄청나게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긴장을 하시면서 종목들을 한치도 눈을 떼지 마시고요. 좀 긴장을 하시면서 요번 주까지만 좀 종목을 잘 유심히 보시고 편안하게 이제 수익 구조가 95,000원, 6,000원이 돌파돼서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고 95,000원대 돌파가 안 되고 생각보다 주가가 과거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시기 전에 보여줬던 그 주가 흐름이 좀 횡보하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종목을 제일모직을 공략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던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016-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문자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4327님께서 현대제철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95,700원에 20%를 갖고 계신데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현대제철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467 하나님께서는 87,770원에 보유를 하셨는데요.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또 문자를 주셨네요.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상담해드리는 종목 자체가 상당히 좀 퀄리티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부분들에 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부분들이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종목 자체가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기관이 됐든지 외국인이 됐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됐든지 누구나 이 종목을 노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주춤하는 오늘 1% 상승을 했지만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은 조금 그 기울기가 좀 줄면서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 부분대가 이제 고점대입니다. 저항 포인트 구간대에 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파가 되면은 뭐 상당한 그 10,000원 이상도 한번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 구간대에 왔습니다. 10만 원 이상이요? 예, 10만 원이죠. 예.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대제철을 들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 요거를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급을 좀 놓고 보면은 정말 현대제철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현대제철입니다. 그러면은 사는 것만큼이나 주가가 더 크게 강하게 좀 가줘야 되는데 물론 강하게 가준 측면들도 있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나 최근 한 2, 3일 동안에 보면은 뭐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 더해서 현대제철의 2분기까지는 뭐 실적 면에서 뭐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적 감소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적들이 감소를 하고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저도 전문가라서 정확하게 답을 딱딱, 수치식으로 딱 답이 나오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들은 정확히 저도 뭐 100% 주가가 간다, 아니면 더 빠진다라고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에 좀 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95,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손실이 발생이 될 것이고, 과거의 그 주가 흐름 자체를 보면은 만약 이 상승폭이 오늘 일시적으로 오늘 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내일 수급이 붙어서 돌파를 해서 어저께 주가의 그 부근이었던 시초가 부근이었던 96,000원대 이상이 돌파가 된다. 96,000원대 돌파가 안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가 자체가 빠지지 않고 20일 이평선 하단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주가가 음봉이 나오던 양봉이 나오던 위로 내일 종가 마감이 된다면은 한번 들고 가시면서 추이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주가 자체가 오늘 1% 상승을 했는데 내일 오늘 같은 경우에 보여주었던 93,000원 정도, 93,000원 정도, 오늘 시초가 정도 93,700원 정도 하단부에 이탈이 된다면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9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열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9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폭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고, 요거 무너지면은 일단은 좀 추세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만 손절가 정도만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현대제철의 중심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다. 매도 물량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검투사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검투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및 산업용 납축전지를 생산하는 국내 1위의 전문기업이 있는데요. 다음 중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세방전지, 2번 도화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